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입니다. 네, 오늘은 이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한 달 전에 읽었어요. 2번 읽었는데 은퇴자들에 대한 고민들이 잘 나와져 있는 책인데요, 오늘 은퇴자분들, 또 은퇴를 직면한 분들 꼭 같이 읽으면 좋은 책인데요, 이 책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여성이에요. 50대 분인데 성함이 박경자 옥자입니다. 박경옥. 이분은 이제 앞에 본인의 소개를 담백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20살에 도시로 나와 28번 이사했다. 25년간 전업주부로 지냈다. 남편 퇴직 후 감정 조절, 분노 조절,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마음과 몸 탐구, 퇴직에 대한 이야기를 채집하고 글을 쓴다. 퇴직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이분은 여기 나온 대로 25년간 전업주부를 지내다가 남편의 퇴직과 함께 이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런 책도 쓰고 하신 분이죠. 평범한 전업주부, 25년 차 전업주부가 이렇게 책을 쓰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옥님,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성 박경옥님은 남편의 퇴직과 함께 찾아온 그 엄청난 시련을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여성의 그 노력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확신하게 됐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바로 1인 지식기업이잖아요. 이 박경옥 이 저자분도 25년 주부로 지내다가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고, 지금 저자로서 또 강사로서 살아가고 있죠. 바로 1인 지식기업이죠. 50대에도 누군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은 부자는 아니지만 평생 직업을 얻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1인 기업에 대한 정보,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할게요. 여러분도 이 책의 저자처럼 1인 기업으로 또 작가로서 강사로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5년 차 전업주부, 남편의 퇴직과 함께 세상에 내던져진 50대 여성의 삶의 개척기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생생한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시중에 출간된 퇴직 책들을 나름 꼼꼼히 둘러봤다. 95% 이상이 남자 본인 입장에서 쓴 터라 아내와 그의 가족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은퇴를 연구하는 기관이나 나온 책들은 이론적인 내용이 줄을 이룬다. 이 책은 퇴직자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퇴직을 당한 부부가 전심을 다해 달라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은퇴자들 대상으로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책들을 저도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뭐 전문가들 또 연구기관에서 나온 책들이라 현실하고 조금 떨어진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 책은 진짜로 은퇴자 남편을 둔 아내가 생생하게 겪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이제 크게 3가지를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첫째, 퇴직 이후 아내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법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퇴직 후 남편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때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지 말고 아내가 주체적으로 집안의 기둥이 되어 움직이자,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둘째는 퇴직 후 인생의 핵겨울이 찾아왔다. 살림 규모를 줄이는 법. 퇴직을 하게 되면 매달 나오는 이 현금 흐름이 딱 끊기잖아요. 정말 삶의 수준이 한 단계가 아니라 2단계, 3단계, 4단계 내려가게 되죠. 이때 살림 규모를 줄이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 셋째는 50대 이후 돈이 적게 있어도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법.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목차는 총 6부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1부는 퇴직 후 인생의 핵 겨울이 찾아왔다. 퇴직한 남편 어떻게 대해야 할까? 나 자신을 돌봐야 가정이 산다. 쪼그라든 통장의 심폐소생술을. 제목이 재밌죠? 돈이 적게 있어도 즐겁게 사는 비결. 그리고 마지막 6부는요. 살림 줄여 살기, 건강 유지하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은퇴를 앞둔 분들, 또 이미 은퇴를 한 분들 당연하고요. 부부간에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퇴자들이요. 은퇴와 동시에 부부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더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읽게 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한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읽어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은퇴 후의 삶은 그냥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은퇴 후의 삶이 어떨지를 간접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아내의 입장, 남편의 입장을 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게 되면 싸울 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사이좋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고요. 세 번째는요.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막막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분처럼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 서민들은 준비를 정말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통찰을 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행복한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도, 좀 나이가 들어도 결국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대안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한 이제 현실적인 팁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꽃을 보았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보았다. 분홍색 명작꽃이 동글동글 앙증맞게 피어 있다. 아, 봄이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꽃놀이를 가본 기억이 없다. 빌라로 이사온 후로는 집 근처에 꽃이 없다. 집 주변엔 70년대 철공소 같은 작은 공장이 있다. 퇴직 전에는 이런 환경에서 살 거라고는 예상 못했다. 준비 없는 퇴직은 어디서 살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분이 이제 그동안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넓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은. 내가 사는 이 주거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 그 집이 사람한테 영향을 직접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다가 남편의 퇴직과 함께 돈을 줄여서 빌라로 이사 왔어요. 근데 주변 환경이 안 좋은 거죠. 아파트 살 때는 아파트 단지 내에 꽃도 많았는데 여긴 꽃도 하나도 없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퇴직 전에는 이런 환경에서 살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죽음만큼 두려운 은퇴 후 30년. 65세 이상 독거노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만 봐도 전체의 20%, 100명 중에 20명이 독거노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2035년이 되면 23% 정도로. 둘이 의지해도 참 살아가기 힘든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남은 분들이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늘어나는 노인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가난,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100명 중에 20명은 혼자 살고 또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제가 하루에 평균 2명에서 4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죠. 제가 한 8년 가까이 해왔으니까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를 상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책의 내용대로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생각했지만 이걸 직면하게 되면 은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정말 재앙이에요. 퇴직은요,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일상이라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내가 겪어야 될 그 일상이라는 거죠. 전체. 은퇴 준비, 퇴직 준비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씩 준비를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열의 여덟 아홉은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다니TV 구독자들 층이 40대에서 60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세대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좀 더 좋은 선택, 좋은 대안을 가지고 은퇴 후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지속적으로 공유해 가겠습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건물주가 되는 꿈을 꾸지 않았다. 로또를 사본 적도 없다. 이 두 가지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계속 꾸는 한 가지 꿈이 있다. 바로 저자가 되는 것이다. 저자가 되겠다고 10년 전부터 꿈을 꾸었다. 그리고 이 책을 드디어 내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 쪽방에 고시원에 살 때 매주 했던 것이 있어요. 매주 복권방 가서 로또를 샀어요. 번호를 6개를 찍어야 되잖아요. 제 생년월일, 제가 좋아하는 숫자, 신문 같은 데서 보면, 잡지 같은 데 보면 예상번호 찍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 조합해서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을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그렇게 매주 보냈던 기억이 나요. 참 부질없던 시간과 노력들이었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저와 같이 이렇게 한심하게 보내지 않으시고 로또를 사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꿈은 꾸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쉽진 않지만 작가가 되는 거, 이걸 꿈꾸고 이 책을 쓰셔서 이제 이루셨잖아요. 이분은 내가 책을 쓰겠다고 마음 먹고 어떻게 하셨냐 하면 매일 30분씩 떠오르는 생각들을 멈추지 않고 무조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된 거죠. 이 책의 128페이지에 보면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책을 써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한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도요, 이 부분 읽어보시면 나도 쓸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실 거예요. 작가가 되는 거, 우리가 시나 소설 같은 경우는 못 쓰겠지만 자기계발서, 또 내 생각을 쓰는 그런 수필집들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자격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읽어보시고 작가가 되는 거, 이 꿈을 현실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퇴직 부부가 서로 잘 지내면 3대가 편안하다. 당연히 부부 사이가 좋으면 본인들 삶의 질이 좋아진다. 그리고 70대에서 90대 부모는 50대 자식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약자다. 부모는 약자로서 자식 부부의 상태에 민감하다. 부모의 삶의 질은 자식 부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젊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부모 사이가 안 좋아지면 정서적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데 신경이 곤두선다. 그렇죠.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이혼한다 그러면 이런 다 큰 자식들도 얼마나 일을 하면서 이게 마음에 쓰이겠어요. 일에 집중이 안 되겠죠. 또 부모가 은퇴해서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자식들이 그게 얼마나 큰 이제 부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현실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참 씁쓸해요.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합니다. 퇴직 부부들, 그들도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너무나 힘들고 퇴직과 함께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도 회사에서는 부장으로, 차장으로, 본부장으로 있다가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되는 거죠.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보죠. 특히 아내가. 또 아내 입장에서는 은퇴한 남편이 삼식이라고 하죠. 삼시세끼 밥을 달라고 하고, 어쨌든 아내도 퇴직과 함께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빈곤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아직도 책임져야 될 자식이 있고 위로는 모셔야 될 부모님이 있는 이 깨인 세대들이 너무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유독 눈길이 가는 문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에서 90대 부모는 50대 자식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약자다. 약자로서 자식의 부부 상태에 아주 민감하다는 거죠. 노부모의 삶의 질은 자식 부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80, 90대 노인들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분들이 자식이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끊기니까 자신들의 용돈도 끊길 거라는 그런 엄청난 불안이 있으시죠.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싸우고 이혼하게 되면 노부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또 노부부대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 위로 부모를 위해서도 은퇴 준비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5년 전부터, 아니 10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하고 또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 3개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는 이제 다음 편을 살 건데요. 여기 이게 있습니다. 재무관리부터 부부관계, 퇴직 후 재취업까지 퇴직 부부의 막연한 불안을 잠재워줄 49가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5가지만 골라서 안내해 드릴게요. 2부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